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구 방어동에 지금 다가구 원룸 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안내 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일 모레 수요일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구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죠? 울산 광역시이고, 그리고는 현대라는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자, 그래서 다가구 원룸, 그죠? 찾으시는 분들 많은 관심들 가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도 주택입니다. 그죠? 네,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유주택이다, 1주택이다. 예를 들면은 조정지역이건 비규제지역이건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두 번째 주택을 규제지역 쪽의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은 바로 취득세가 8%로 뜁니다. 그죠? 3주택제 같으면 12%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의 물건을 하나 더 할 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거겠죠. 자, 무조건 그런데 뭐 주택수만 가지고 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왕이면은 8%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내가 2주택이면은 세 번째 하면은 12%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울산이나 거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거나, 그래서 무주택으로서 내가 실거주하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1주택인데 월세 받는 수익형으로 내가 하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임장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울산하고,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 조선 경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죠. 시세가, 그죠? 근데 지금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뭐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번에 바로 이제 낙찰된 9월 2일이니까 낙찰된 전화동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 플러스 경매 회원분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어동 물건 연식도 좋고 그렇습니다. 입지 괜찮아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모레 수요일에 할 사건은 괜찮은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 그러니까 경매가 없어질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할 점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이렇게 지도를 열어서 원거리에서 볼게요. 자, 원거리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 우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게 태화강입니다. 네, 태화강이고 여기 울산광역시청대에 있는 강 남쪽이 남구고요. 강 건너가면 중구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울주군이고 그 위쪽으로는 뭡니까? 공항일관이 북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뭐 과하지 않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니까 여기 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물건이거든요. 바로 옆에 글씨 뭐 현대중공업, 뭐 해양공장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하면은 여기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160m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담장이니까, 근데 중간중간 입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입구까지가 뭐 1km 안 되니까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로드뷰라든가 기타 더 자세한 입지는 여러분들 지도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열어서. 자, 10월 12일 날 매각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법원 2020 타경이 12846입니다. 자, 물건 종별 다가구 원룸, 토지 면적은 약 74평, 건물 면적은 약 130평, 감정가 9억 6,500 넘고요. 한 번 유찰돼서 2차입니다. 6억 7,5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 보통 한 3차에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 100% 아닙니까? 울산은 30%씩 내려갑니다. 한 번 유찰되면은 그 다음에 70%, 또 한 번 유찰되면은 49% 되겠죠. 자, 그리고요,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토지 감정이 4억 7천이다 되어 있고요. 건물은 1층, 2층, 3층, 4층 되어 있는데 1층은 계단실 그리고는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이제 주택이다 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 몇 가구이다 라는 내용은 지금 없네요. 사용 승인은 2015년 1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6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2020년 10월 23일입니다. 건축물 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일반 건축물 대장은 발급 일자는 2021년 8월 23일입니다. 그리고 8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8가구다.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는데 2층, 3층, 4층에 각 층별로 몇 가구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볼게요. 2015년 1월 26일 소유권 보전, 그리고는 2015년 2월 13일 근저당입니다. 새마을 금고네요. 여기 말소 기준 등기되고요. 제일 먼저 근저당 나왔으니까 다 소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2015년 2월 13일 날 근저당 한마음 새마을 금고에서 4억 5,500과 1억 1,700 이렇게 해서 대출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7일 날 근저당 취못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있습니다. 요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익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 폐당표를 작성해 보니까 역시나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 2015년 2월 13일이라고 우리 확인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1월 6일입니다. 자, 임차인이 세 사람이 지금 보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박모 씨는 전입만 되어 있을 뿐이며 아무런 권리 신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자 2017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전입과 동시에 확정 그리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요. 그 다음 김모 씨는 전입일자 2018년 그리고 확정 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보증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제일 위에 있는 5천만 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범위에도 들어갑니다. 말소기준 등기 2015년 2월 13일인데 전입 날짜는 2017년, 18년, 20년 되어 있어서 일단 대항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담이 없는 거죠. 자, 이 물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건축물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서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고요. 그리고 등기부 보니까 다 소멸 대상입니다. 임차인 세 사람 전입은 되어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배당을 다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거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물건을 접근하실 때 하실 건 뭡니까? 일단 현장 가셔야 되겠죠. 현장 가셔서 이 건물 보니까 아까 6년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5, 6년 정도 된 경우에는 건물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그 정도 같으면 양호한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 이제 경매 넘어가고 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라든지 그죠? 근데 일부 이제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뭐가 파손돼 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거는 근데 가벼운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이 건물을 보러 가면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건물 자체에 혹시 처음 좀 부실 공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또 누수라든가 이런 건 있는지 이런 것은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만나서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부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경매를 처음 이제 접근하시고 임장이 서툰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잘 부탁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 확인도 좀 하시고 예, 이러는 게 좋다. 특히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벽에 크랙 같은 게 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예, 그렇게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구조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8가구라고 했습니다. 과연 8가구가 맞는지 분명히 건축물 대장이 8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가니까 12가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죠? 아직 적발은 안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적발이 될 거예요. 경매 진행하다 보면은 배당 잘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화가 나서 있잖아요. 민원을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주변한테 말로 표현할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관계되는 사람이 화가 나서라도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황이 위반이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8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 8가구인지 확인하시고 치명적인 또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원룸들 비슷비슷한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실 현황은 어떠한지 임대료 수준은 어떠한지
예,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중개업소 통해서 혹시 매매 중개물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구경하시고 경매물건하고의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뭐 연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이 경매물건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겠다, 가치 있겠다 하고 여러분이 또 생각도 해 보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쪽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임장하고 그리고는 뭐 중개업소 있으면은 중개업소 몇 군데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소장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 자문도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다 문제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요.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볼게요. 예상 배당표 보기 전에 여기 이제 그 대항력은 없지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다 이러면 광역시 소액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고요. 나머지 3천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라서 소액 임차인으로서는 못 받아요. 근데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은 생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서 갔는데 스스로 짐 싸들고 나간다 이건 아니에요. 명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약간 몇십만 원이라도 주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자, 예상 배당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6억 7,583만 7천 원입니다. 딱 이 금액에 낙찰이 되었다고 만약에 이 차에 낙찰이 되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경매 비용은 654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6억 6,929만 원 됩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먼저 배당이 나갈 것은 뭡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죠. 아까 그 5천만 원 되는 그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2천만 원이 먼저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금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법정 기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새마을금고, 그죠? 저기 근저당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 임차인, 아까 2천만 원 받고, 그리고 뭐죠? 나머지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 우선 변제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뭐죠? 그 임차인 있지 않았습니까? 7천만 원 임차인.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지금 뭡니까? 2차 최저가에 낙찰이 되고, 그리고 세금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 두 번째 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 그죠? 요 사람 뭡니까? 다 배당을 못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임차인보다 날짜가 더 늦는 게 뭐냐면은 요 근저당권자 요 사람이거든요. 최모 씨. 이 사람이 2018년이고 여기 2019년이니까 이 사람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경매입니다. 근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하나도 배당이 안 온다. 이러면 이 경매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있죠. 무익녀, 잉여가 없다. 그죠? 그래서 무익녀라서 이거는 이 경매 사건 자체가 기각이 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왜 지금 아직까지 지금 소장님 안내를 해요 하면은,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는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경매 아까 1차일 경우, 만약에 1차 감정가로 했을 때는 여기 배당이 되거든요.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최저가를 가지고 담당하는 계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무익녀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채권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매수 통지서를 보냅니다. 매수하겠냐고. 당신이 이제 그러면은 당신한테 배당이 들어올 만큼 해가지고는 경매를 매수 신고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수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경매를 진행하고 매수 신청이 안 들어오면은 경매를 기각시키고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이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간혹은요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이 돼요. 경매를 쭉 진행을 해서 낙찰가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보고 배당이 되네? 그러면은 된 거고 만약에 배당이 안 된다. 채권자한테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때 돼서야 이제 경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9월 7일 날 경매 1차였습니다. 며칠 안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시로 여러분께서 왜 경매 보면은 문건 송달 내역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씩 열어보셔야 돼요. 이 경매 물건 보면은 저기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보는 경매 사이트니까 화면이 여러분 눈에 안 익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건들 이렇게 보고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또 사건 번호 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 문건 송달 내역 이렇게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법원에서 뭡니까? 저 외부에서 법원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외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외부로 여기 밑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채권자 누구에게 매수 통지서 발송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거 무익료라서 그쪽으로 보냈구나. 그럼 이 사람이 이 서류를 받고 나서 이제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매수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나중에 경매 기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 새로 작성되잖아요. 자, 거기에 어떻게 매수 신청이 있다. 채권자의 매수 신청이 있다. 매수 신고 금액은 얼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건에 이런 사건 관심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저기 문건 송달 내역을 수시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익료의 물건은 좋은데 무익료의 가능성이 있어서 안내를 드렸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또 다른 사건, 그 사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 더 해서 이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두 건을 소개를 이번 주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